침묵의 수호자 강민주는 여름 방학까지 달력에 표시하며 거의 한 달을 손꼽아 기다렸다. 크레스트우드 직업학교에 등교할 날이 14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면 그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괴롭혀왔던 일상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78cm의 키에 헐렁한 재킷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힘을 지닌 강민주는 복잡한 복도를 그림자처럼 걸어 다녔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헤드폰을 낀 채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9월부터 그의 삶을 악몽으로 만든 4명의 무리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은 강민준이 우연히 응원 집회에서 최도현의 발을 밟아 최도현이 새 운동화에 단백질 쉐이크를 쏟으면서 시작되었다. 간단한 사과와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지불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할 상황이 어쩌다 4개월간의 괴롭힘으로 변질되었다. 삭발한 머리에 스타 쿼터백으로서 나오는 거만한 태도를 지닌 2학년 최도현은 강민준에게 존경심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추종자들인 박건우, 김태현, 그리고 꼬마 윤재석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언제나 최도현을 기꺼이 도왔다. 괴롭힘은 익숙한 패턴을 따랐다. 복도에서 고의로 부딪히기, 점심 쟁반을 실수로 떨어뜨리기, 물려받은 옷과 낡은 신발에 대한 무례한 발언, 선생님이 없을 때 가끔 밀치기. 강민주는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이는 반격하는 것보다 최도현을 더 화나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도현이 몰랐던 것은 강민준이 지난 5년 동안 동네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의 도장에서 합기도를 훈련해 왔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볼링장이나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방과 후 강민준은 매트 위에서 균형, 타이밍, 그리고 더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은퇴한 해병대 특수부대원인 그의 할아버지 박철수는 자기 통제의 중요성과 자신의 기술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싸움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다, 아들아.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 연습 후에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 너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너는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지 기억해라. 일단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강민주는 최도현 무리와의 모든 굴욕적인 만남을 통해 그 말을 명심했다. 그는 그들의 기분을 읽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평소의 괴롭힘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11월 12일 수요일 아침, 강민주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최도현은 3교시 영어 수업에서 평소보다 조용했고 방 건너편에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박건우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그에게 계속 씩 웃었고 그 심술궂은 미소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민주는 공기 중에 정정이 같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강당에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김미선 선생님이 연극 연습 때문에 문을 닫았다. 자동차 정비소는 수리 때문에 문을 닫았다. 심지어 그의 평소 안전한 장소인 목공 작업실도 로봇 동아리가 가을 대회 준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점심 가방을 들고 운동장 뒤쪽으로 걸어가 벤치 옆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기를 바랐다. 11월의 공기는 상쾌하고 매서웠고 그가 운동장 가장자리 근처의 금속 벤치에 앉자 그의 숨결은 작은 구름을 만들었다. 그가 샌드위치를 막 열었을 때 그는 뒤에서 잔디밭을 걷는 발소리를 들었다. 어쭈, 여기 혼자 있는 녀석이 있네. 강민주는 최도현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기 위해 돌아볼 필요가 없었지만 어쨌든 돌아봤다. 4명의 남자는 약 2.5m 떨어진 곳에 서서 학교 건물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느슨한 반원을 이루고 있었다. 최도현의 손은 그의 야구 점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어져 있었고 박건우는 손가락 마디를 꺾고 있었고 김태현은 그들이 계획한 것에 대해 편안하지 않은 듯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꼬마 윤재석은 그들 뒤에 서서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얘기 좀 하자, 강민준.
최도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어갔다. 너는 몇 달 동안 나를 무시해왔고 네가 나보다 낫다는 듯이 행동했어. 네가 그냥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강민주는 천천히 일어서서 벤치에 점심을 놓았다. 그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지만 그의 호흡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처럼 고르게 유지되었다. 그는 5년간의 훈련 후에 자연스러워진 편안하지만 준비된 자세로 몸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최도현. 강민주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냥 점심을 먹고 싶을 뿐이야. 박건우는 금속 벤치에서 튕겨져 나오는 거친 소리를 내며 웃었다. 들었어, 최도현.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아. 정말 겁먹은 토끼 같네. 그게 요점이야. 최도현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손가락을 구부리며 말했다. 너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오늘 너는 존경심을 배우게 될 거야. 강민주는 재빨리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몇몇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다. 점심시간은 25분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추위 때문에 실내에 머물렀다. 그는 그들 4명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네 신발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강민주는 다시 시도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어. 뭘 더 원해? 나는 네가 네 자리를 알기를 원해. 최도현은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그는 약 1.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강민주는 그의 갈색 눈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나는 내 태도에 질렸어. 현실 점검 시간이야. 바로 그때 강민주는 최도현의 어깨가 굳어지고 왼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것을 보았다. 5년간의 훈련은 공격 전에 나타나는 작은 신호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최도현은 주먹을 날리려고 했고 아마도 고통과 굴욕을 주기 위해 그의 턱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다. 최도현의 팔이 강민준의 얼굴을 향해 넓고 어색한 호를 그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강민준은 도장에서 이 정확한 주먹을 수백 번 보았고 기술 대신 무력에 의존하는 더 크고 강한 상대가 던진 것을 보았다. 그의 몸은 생각 없이 움직였고 근육기억이 작동했다. 강민주는 체중을 왼발로 옮기고 최도현의 주먹이 몇 센티미터 차이로 그의 얼굴을 지나가도록 충분히 뒤로 젖혔다. 동시에 그는 앞으로 나아가 최도현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그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를 앞으로 잡아당겼다. 최도현은 세게 넘어졌고 그의 추진력은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큰 소리를 내며 잔디밭에 부딪혔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으로 땅을 파헤쳤다. 잠시 동안 운동장은 최도현이 신음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소리 외에는 완전히 조용했다. 박건우, 김태현, 그리고 꼬마 윤재석은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그들은 그들의 리더가 조용한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멍든 얼굴과 찢어진 자존심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뭐야? 박건우는 마침내 말했다. 어떻게 한 거야? 강민주는 발끝으로 균형을 잡고 손을 옆으로 늘어뜨린 채 준비 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나는 너희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나를 내버려둬. 최도현은 힘겹게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먼지가 그의 비싼 재킷 앞면을 덮었고 그의 뺨에는 잔디 얼룩이 있었다. 이 꼬맹이가. 그는 침을 뱉었다. 그건 그냥 운이었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강민주는 이제 최도현의 눈에서 의심을 볼 수 있었다. 쉬운 자신감은 사라지고 그들의 목표물이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막 배운 사람의 조심성으로 대체되었다. 최도현, 그냥 가자. 김태현은 불안하게 학교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여기서 볼 수도 있어. 닥쳐, 김태현.
최도현은 쏘아붙였지만 강민주는 그가 당장 다시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대신 그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박건우에게 왼쪽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그를 포위하려고 했고 여러 공격자 사이에서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했다. 꼬마 윤재석은 그들 뒤에 불안하게 머물렀다. 강민주는 그들 모두를 시야에 유지하기 위해 움직였고 그의 등은 이제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에게 경고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다. 여러 공격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4명과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너희는 실수를 하고 있어. 강민주는 그의 목소리가 그가 느낀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기를 바라며 말했다. 이것이 더 나빠질 필요는 없어. 훨씬 더 나빠질 거야. 최도현은 그의 소매로 뺨에서 먼지를 닦아내며 약속했다. 박건우, 내가 가라고 하면 우리 둘 다 그를 덮치는 거야. 그는 우리 둘 다 피할 수 없어. 박건우는 몇 달 동안 그들을 괴롭혀 온 아이에게 리더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 후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된 듯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현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발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하는 것에 분명히 불편해했다. 꼬마 윤재석은 초조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강민준의 마음은 선택사항을 통해 경주했다. 그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박건우는 크로스컨트리 팀에 있었고 최도현은 축구를 했다. 그들은 그가 건물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잡을 것이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칠 수 있었지만 운동장은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점심시간의 소음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싸움은 점점 더 그의 유일한 선택사항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최도현이 움직였다. 가! 그는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박건우는 왼쪽에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강민준이 단 한 명의 상대를 피하고 넘어뜨릴 기회가 없었다. 다른 쪽에서 오는 2명의 공격자와 함께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처럼 생각해야 했다. 그들의 힘을 그들에게 이용하라. 그들이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하라. 최도현이 또 다른 어색한 스윙으로 달려들자 강민주는 재빨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박건우의 경로로 직접 들어갔다. 강민준을 허리 주위로 태클하려고 했던 박건우는 갑자기 최도현이 그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큰 소리를 내며 서로 부딪혔고 박건우의 힘이 그들 둘 다 균형을 잃게 하면서 최도현의 어깨가 박건우의 가슴을 쳤다. 꼬마 윤재석은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다. 그들은 팔과 다리가 뒤엉킨 채 쓰러졌고 최도현은 박건우의 팔꿈치가 그의 얼굴에 닿자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강민주는 뒤로 물러서서 숨을 헐떡였지만 여전히 서 있었고 2명의 불량배가 잔디밭에서 스스로를 정리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 멍청이들. 최도현은 박건우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어디로 가는지 봐. 너는 그를 덮치라고 했잖아. 박건우는 최도현의 팔꿈치가 연결된 곳을 잡고 얼굴을 잡으며 항의했다. 나는 그를 덮치고 있었어. 김태현은 마침내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은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다. 얘들아, 이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어. 주위를 둘러봐. 누군가 우리를 볼 거고 우리는 모두 공영에 처하게 될 거야. 최도현은 어깨에서 재킷이 찢어지고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진 차에 다시 일어섰다. 그는 거만한 불량배에서 3분도 채 안 되어 혼란스러운 피해자로 변했고 강민주는 그의 눈에 위험한 절망이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꼬마 윤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강민준. 최도현은 강민준에게 더러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는 오늘 운이 좋았지만 나는 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 매일, 매 수업, 매 복도. 너는 나를 영원히 피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강민주는 마침내 자신의 좌절감을 그의 목소리에 드러내며 대답했다. 나는 문제없이 학교를 졸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계속 밀어붙인다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잠시 동안 두 소녀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서로를 응시했다. 최도현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했고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다. 강민주는 침착하게 집중하며 다음에 올 것에 대비했다. 꼬마 윤재석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종이 울렸고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 소리는 총소리처럼 긴장을 풀었다. 김태현은 떠날 이유가 생겨 안도한 듯 즉시 건물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박건우는 망설이며 최도현과 강민준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김태현을 따라갔다. 꼬마 윤재석은 이미 학교의 중간쯤에 있었다. 최도현은 몇 초 더 머물렀고 그의 갈색 눈은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타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땅에 부딪힌 오른쪽을 아끼며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강민주는 그들 4명이 모두 안에 들어간 후에야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위험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아드레날린이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점심을 내려다보았지만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고 결심했다. 그날의 나머지는 이상한 혼란 속에서 지나갔다. 강민주는 최도현이나 그의 친구들이 수업 사이에 그를 찾을 것이라고 계속 예상했지만 그들은 평소에 그가 그들을 피하는 만큼 그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식은 크레스트우드 기술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지막 시간이 되자 강민주는 다른 학생들이 그를 다르게 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존경심으로 보았다. 그가 건물에서 함께 걸어 나올 때 마침내 말을 꺼낸 사람은 AP 역사 수업의 베다니 윌리엄스였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최도현을 쓰러뜨렸다는 게 정말이야? 그녀는 푸른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강민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깨를 으쓱했다. 미끄러졌어. 베다니는 웃었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달라. 박건우는 네가 일종의 닌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 최도현은 잔디 깎는 기계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던데. 그는 그냥 넘어졌어. 강민주는 간단하게 말했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었다.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났든 온 학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최도현은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혀왔고 아무도 전에 그에게 맞서지 않았어. 베다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멈춰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강민준을 바라봤다. 어디에서 그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 나는 싸우지 않아. 강민준은 말했다. 나는 그냥 맞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강민준은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보이지 않는 익명성의 벽이 사라졌다. 최도현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옳았다. 일단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할아버지의 도장에 앉아 샌드백에서 평소의 루틴을 진행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 만남을 되풀이했고 그가 옳았던 것과 그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몇 분 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말을 꺼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강민주는 펀치를 멈추고 땀을 흘리며 가방에 기대었다. 오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용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그의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렴. 강민주는 최도현의 첫 접근부터 운동장에서의 마지막 대결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말을 끊지 않고 듣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잘했어. 강민준이 끝마치자 박철수가 말했다. 네오는 해야 할 때까지 싸움을 피했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심하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자신을 보호했어. 그것이 바로 이 훈련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민주는 물었다.
최도현은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훨씬 더 화를 낼 것이고 아마도 다음에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올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동안 조용히 그의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불량배에게 맞서는 것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물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여전히 책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결심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도현은 어떤 종류인가요? 네가 말한 것으로부터 아마도 두 번째 종류일 것이다. 그는 지켜야 할 평판이 있고 너는 그의 친구들 앞에서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다. 강민주는 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군요. 아니 아들아, 너는 해야 할 때 자신을 방어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현명해야 한다. 박철수는 장비렉으로 걸어가 패딩 장갑 한 켤레를 꺼냈다. 오늘 네가 한 것을 정확히 보여주렴. 모든 움직임, 모든 단계.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그 만남을 반복해서 반복했다. 박철수는 최도현과 박건우 역할을 맡아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고 강민주는 그의 반응을 연습했다. 그들은 그의 발놀림을 다듬고 그의 위치를 개선하고 여러 공격자가 관련된 시나리오를 연습했다. 기억해라. 박철수는 그들이 끝마칠 때 말했다. 목표는 결코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아이가 너를 계속 위협한다면 너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교 관계자, 부모님, 심지어 필요하다면 경찰까지. 학교는 신경 쓰지 않아요. 강민주는 슬프게 말했다. 나는 최도현이 2년 동안 다른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것을 봤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기록해라. 모든 위협, 모든 행동, 모든 증인. 그들이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어라. 박철수는 강민준에게 수건과 물병을 건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문제를 찾으러 가지 마라. 최도현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어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라. 내 임무는 살아남고 도움을 받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 크레스트우드 기술학교에 접근했다. 그는 최도현이 계획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 생각하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어제 일어난 일들이 몇몇 학생들을 넘어 퍼져나갔다는 첫 번째 징후는 그가 주 복도를 걸어갈 때 대화가 멈추는 방식이었다. 학생 그룹은 무언가를 가리키며 속삭였고 일부 나이 많은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존경, 노골적인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강민주는 아무 일도 없이 1교시와 2교시를 마쳤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도현은 영어 수업에 없었고 이는 평소와 다른 일이었다. 박건우는 방 건너편에서 그에게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강민준이 최도현이 단순한 싸움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교시 전 쉬는 시간이었다. 그는 AP 역사 교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 사무실 근처에 군중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은 무언가 주위에 서서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강민준이 가까워지자 그들이 그의 배낭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검은색 마커로 천에 패배자라고 써놓았다.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금요일 3시 체육관 뒤라고 쓰여 있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다. 강민주는 그 글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것은 더 이상 괴롭힘이 아니었다. 최도현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그들의 갈등을 쇼로 만들고 있었다. 시간과 장소를 알림으로써 그는 학교의 절반이 강민준이 맞는 것을 보러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데이트가 있나 보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준은 그가 거의 알지 못하는 고학년 소녀인 마야 존슨이 그의 배낭을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런 것 같아요. 강민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최도현은
네가 존경심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 마야는 말을 이어갔다. 어제 운이 좋아서 도망갔다고. 강민주는 뒤틀린 이야기에 거의 웃을 뻔했지만 이 상황에 대해 웃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요. 알아. 마야는 말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모든 것을 봤어. 최도현이 시작했어. 그녀는 네가 그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어. 그것은 기술이 필요한 일이야. 그녀는 잠시 멈춰서 강민준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최도현은 이번에는 사람들을 데려올 거야. 그의 형과 축구팀의 남자 몇 명. 그들은 금요일 방과 후에 너를 가두려고 계획하고 있어. 강민준은 속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섰다. 최도현과 1대1로 싸우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5명이나 6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꼬마 윤재석은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왜 내게 말해주는 거야? 그는 물었다. 마야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냐하면 최도현은 몇 년 동안 그것을 받아야 했던 멍청이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최도현의 평소 추종자인 꼬마 윤재석이 모든 것에 대해 초조해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는 네가 어제 그를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그것은 기술이 필요한 일이야. 강민준이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걸어갔고 그를 낙서가 된 배낭 앞에 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 있게 했다. 목요일의 나머지와 금요일 내내 속삭이는 대화와 의미심장한 눈빛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그 글은 청소 직원에 의해 그의 배낭에서 지워졌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강민준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복도에서 그에게 다가왔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제공했고 어떤 사람들은 최도현이 금요일의 싸움에 대해 진지하다고 경고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강민준은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 갇힌 것처럼 느꼈다. 그는 부모님과 이야기할까 생각했지만 두 분 모두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일했고 그는 그들의 걱정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학교 행정실에 갈까 생각했지만 그들이 괴롭힘을 무시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본 결과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이건 너무 심해졌구나 아들아. 강민준이 모든 것을 말하자 박철수가 말했다. 이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이가 더 많은 남자들이 너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내가 그냥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강민준은 물었다. 내가 학교가 끝나자마자 떠나 체육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최도현은 다른 시간과 장소를 고를 것이다. 이런 불량배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망치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그것은 그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든다. 박철수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나는 내가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안 돼요. 강민준은 재빨리 말했다. 박철수 할아버지 제발요. 할아버지께서 학교에 전화하시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거예요. 최도현은 내가 자신의 싸움을 할 수 없는 악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은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강민준, 이것은 내 안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의심을 들을 수 있었다. 박철수는 공립학교 시스템을 거쳤다. 그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른의 개입이 때때로 목표물의 삶을 어떻게 더 비참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세요. 강민준은 말했다. 이것을 한 번 더 처리해 보도록 해주세요.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할 거예요. 경찰, 학교, 부모님, 모든 사람에게요. 박철수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만약 네가 이렇게 할 거라면 그것에 대해 현명해야 한다. 혼자 가지 마라.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어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머물러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 목표는 살아남고 도움을 받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금요일은 춥고 음울하게 도착했고
강민준이 학생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그의 재킷을 뚫고 지나가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오후 3시 5분이었다. 최도현이 발표했던 싸움이 있은 지 5분 후였고 강민준은 의도적으로 늦었다. 그는 지난 1시간을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최도현이 기다리다 지쳐 떠나기를 바라면서 보냈다. 하지만 그가 체육관 뒤쪽 지역에 가까워지자 약 수십 명의 학생들이 느슨한 원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운데에는 최도현이 서 있었고 강민준이 축구팀에서 알아본 다른 4명의 남자도 있었다. 최도현은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강민준이 다가가자 군중은 열렸고 그는 수십 개의 눈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녹화할 준비가 된 채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강민준은 이것이 최도현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 안에 소셜미디어 전체에 공유될 공개적인 굴욕. 어쭈, 강민준이 원의 가장자리에 도달하자 최도현이 말했다. 누가 마침내 나타나기로 결정했는지 봐. 나는 네가 너무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강민준은 군중을 둘러보며 수업, 카페테리아, 복도에서 얼굴을 보았다. 이들은 최도현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싸움에 대해 듣고 보러 온 학생일 뿐이었고 마치 교통사고를 보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 같았다. 나는 여기 있어. 강민준은 간단하게 말했다. 뭘 원해? 최도현은 관심을 즐기는 듯 분명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네가 사과하기를 원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운이 좋고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강민준이 모르는 큰 남자인 축구 선수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손가락을 꺾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모르는 놈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줄 거야. 강민준은 익숙한 침착함이 그에게 오는 것을 느꼈다. 박철수 할아버지와의 훈련 세션 동안 느꼈던 것과 같은 집중된 느낌. 그의 호흡은 느려졌고 그의 시야는 맑아졌고 군중의 소음은 둔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사라졌다. 나는 나를 방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거야. 강민준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나를 겁주게 하지 않을 거야. 최도현의 미소는 약간 희미해졌다. 그는 강민준이 두려워하고 아마도 애원하거나 도망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은 소년의 목소리에 있는 침착한 자신감은 분명히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녀석의 큰 말. 최도현은 말했지만 강민준은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네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보자. 바로 그때 강민준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축구 코치인 해리슨 선생님이 약 55m 떨어진 학교 건물 근처에 서서 상황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강민준은 그가 녹화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더 중요한 것은 최도현이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말로 여기서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강민준은 학교를 향해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는데. 군중 속의 여러 학생들은 즉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이 녹화될 것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최도현은 강민준의 시선을 따라 해리슨 선생님을 처음으로 보았다. 잠시 동안 의심이 최도현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러자 그의 옆에 있던 축구 선수가 말을 꺼냈다. 선생님이 본다고 뭐가 달라져? 그들이 우리를 정학시킬 건가? 이 놈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게 가치 있어. 최도현의 자신감이 돌아왔다. 맞아. 때로는 결과가 있더라도 요점을 만들어야 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강민준은 이전과 같은 경고 신호를 볼 수 있었다. 어깨가 굳어지고 손이 쥐어지고